네, 국내 뉴스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현 과장과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 바닥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스권의 어떤 상단에서 한동안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연말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뒤통수를 좀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 자금을 지금 계속해서 좀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보죠. 네, 맞습니다. 밤새 잠 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글로벌 증시가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 하락과 중국 증시의 쇼크 영향으로 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68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한 15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서 한 21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는 한 1,901포인트까지 빠지면서 1,900포인트의 바닥을 지지를 확인하는 지지 테스트를 좀 한번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에 좀 나오면서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현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 시장 자체는 크게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에서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1,900포인트를 깬다면은 모멘텀에 의한 하락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900포인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PBR 1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PBR 1배를 깨는 경우는 웬만한 큰 리스크가 아니고서야는 잘 깨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장중에 깨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문제의 촉발은 중국의 어설픈 서킷 브레이커가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한 30분 만에 시장이 끝나는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중국에서 오늘부터는 일단 연기하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또 글로벌 증시 하락도 굉장히 좀 과한 편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줄이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오히려 지연되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어떤 이렇게 번복적인 개입이 상당히 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위안화 절하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은 좀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포인트는 심리적 지지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위안화 하락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절하를 한다 보면은 글로벌 다른 통화들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좋지 않아진다. 또는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이런 좀 어느 정도 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중간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에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한 30포인트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1,900선까지는 물론 오늘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글로벌 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물론 오늘 장중에는 좀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을 네. 그러니까 기회냐 아니면 아직은 움츠려야 될 구간이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전략적인 대응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항상 저는 공포를 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포를 사셔야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나오고 또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1,900포인트 아래서는 분할 매수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는 좋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PER 한 7배에서 8배짜리 종목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면은 오히려 엄청 좀 많이 싸 보이는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수출주 쪽은 오히려 달러 강세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퍼 위주의 성장주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고퍼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도 오히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가 반등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반등이 만약에 좀 시작된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유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대형주는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뭐 이런 관점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유가 반등 자체는 뭐 예전처럼 뭐 35불까지 올라와야 된다, 뭐 아니면 40불까지 올라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뭐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심리적 추세가 굉장히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주의 투자 심리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준다면은 그 부분을 촉발점으로 좀 바닥을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지수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PBR 1배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10시 반에 중국 시장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추이 살펴주셔야겠고요.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